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9월 운세, 즉 개유월 운세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유월은 9월 7일 12시 10분 백로서부터 10월 8일 3시 59분인 한로까지의 운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갑진년에 개유월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갑에 관한 개유월의 운세입니다. 자, 이 갑진 개유를 오행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목과 토, 수와 금 이렇게 목화, 금, 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진을 보면 진 중에는 지장간으로서 을, 개, 무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을이 실제로 천간에 이렇게 투출을 하게 된 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이 개라는 이 수가 뭔가 사건이나 인물이나 상징성이 강한 것으로 개유월의 운세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유에 관해서 이 천간의 10개의 천간의 12운성을 갑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게 된다면 갑은 태지, 즉 제살에 들게 됩니다. 즉 비견이죠. 즉 나도 또한 마찬가지로 제살에 들고 나의 동료라든지 또는 형제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제살에 즉 태지에 깝깝하게 갇혀 지내는 모양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태지라는 것은 즉 뱃속에서 한 3주 정도 잉태된 상태로 있는 것이므로 굉장히 답답한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을은 이 갑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겁재가 됩니다. 겁재는 절지로서 태지보다 더욱더 위축된 상태죠. 즉 그 기운마저도 끊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즉 절보다는 태가 조금 더 이 에너지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겁재는 절지에 들어가 있으므로 그 기운이 끊어진 것과 같고, 이 병은 이 갑의 입장에서 보면 식신이 됩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자식의 별이 되고 남자의 경우에는 수화인이라든지 또는 의식주에 관련된 그런 나에게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사지, 즉 병들어서 이제 곧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죠. 사라는 것은. 따라서 저승사자와 만난 것과 같아서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은 실제로는 상관이 됩니다. 상관, 여자 입장에서는 딸이 되겠죠. 그 상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설 잡음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서 인공적으로 뭔가 생산해내는 그러한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뭔가 소모 지출을 동반하면서 의식주 확장은 이 정이 장생을 함으로 가능한 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는 실제로 갑의 입장에서 보면 편재의 별이 되죠. 편재는 부친도 되고 큰돈 융통의 기운도 됩니다. 그것이 사의 지지로 사지로 넘어갔다는 것은 곧 죽은 것과 진배 없는 상태라서 그 기운이 굉장히 미미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갑의 입장에서는 편재의 별이 부친의 별이 되므로 부친의 건강이라든지 신수 관리를 한 번쯤 해봐야 되는 달이 개유월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기는 이 정제의 별이 되죠. 남자 입장에서는 마누라의 별이 됩니다. 그죠? 그것이 장생을 하니 뭔가 새 일을 가담하거나 신생으로 뭔가 새로운 일을 가담하거나 어디로 내가 자일에 의해서 뭔가 이동 변동하는 그러한 기운, 즉 무에서 유를 잉태할 수 있는 그러한 기운이 있으므로 갑의 입장에서 정제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고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경은 갑의 입장에서는 평관이죠. 평관이 되므로 이 평관이라는 것은 호랑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급작스러운 질병으로도 보기도 하고 또는 명고 이박으로 보기도 합니다. 소문난 잔치에 명예가 적은 모양. 즉 따라서 뭔가 이윤을 추구하기보다는 이 경이 제왕지에 들어가 있으므로 뭔가 명예적인 상승 효과로서 실제로는 이 개유월을 보내는 것이 더 알찬 효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은 실제로 갑의 입장에서는 정관의 별이 되죠. 즉 이 정관의 별이 이 평관과 정관이 실제로는 가장 기운이 왕성한 달이 6월이 됩니다. 따라서 남자에게서는 자식의
좋은 일들이 발생을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내가 피곤하지만 뭔가 명예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인자가 갖추어진 달이 계유월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임은 이 갑에 있어서는 편인의 역할이죠. 편인은 목욕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뭔가 소모 지출을 동반하여서 이목 시선, 이목 집중을 하는 별이 됩니다. 따라서 편인은 실제로 학문성으로 본다면 뭔가 뽀대나는 것들은 뭔가 소모 지출을 동반하면서 이루어지게 되겠고, 개는 정인의 별이 되겠죠. 또 어머니의 별이 됩니다. 따라서 병지에 들어갔습니다. 이 병지라는 것은 병든 상태와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개 중에 이 진 중에 을개무로서 드러난 개이므로 이 병지의 효과보다는 조금 더 기운이 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계유월에 육친적으로 갑의 입장에서 한번 분석해 본다면, 보통 세운에서 정의는 상속 혜택이나 문서 혜택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통 달에서는 상반기 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는 뭔가 내가 학문적으로 뭔가 이룩해야 될 그런 학문성에 관해서도 굉장히 상반기에는 길하다고 보시면 되고, 또 한편으로는 관이 어떻게 됩니까? 관이 굉장히 세죠. 관이 6월에는. 자, 그럴 경우에 이 정인호에서 관인 소통에 의해서 뭔가 명예 발전이 있는 것이 상반기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반기는 유가 들어옵니다. 유는 이 갑의 입장에서는 정관의 역할에 해당합니다. 정관은 보통 명예나 직장의 발전을 뜻합니다. 또는 남자의 경우에는 자식의 경사, 뭔가 자식에게 이로운 일들이 발생을 하는 달이 바로 갑의 입장에서 본 계유월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갑은 유를 보았을 때 신살이 하나가 붙습니다. 그 신살은 비인의 신살입니다. 비인이라는 것은 최고로 위축된 상태이죠. 즉 태지 같은 경우 최고로 위축된 상태인데, 보통 태지나 절지가 되겠죠. 안으로 실제로 마음속으로 칼을 갈고, 그리고 이를 악무는 힘이고 독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것이 비인이라는 것은 운에서 만약에 내 팔자 내에 없는데 운에서 왔다면 이 비인의 해로움을 일단은 한번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음 비인 운에는 그 비인의 힘을 쓰게 됩니다. 또는 섬세하고 정밀한 기술도 되고 꾀돌이 기질로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힘도 됩니다. 즉 이를 악무는 힘, 독한 힘이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되므로 이 비인은 실제로 갑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별입니다. 육친으로도 정관의 별이 되니 더욱더 좋은 별이 되겠죠. 즉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갑의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관에서 뭔가 이루어내야 할 것들, 또는 뭔가 학문적으로 성취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이루시는 달로서, 또는 문서라든지 이사 같은 경우에도 뭔가 좋은 문서를 잡는 그러한 운도 들어오므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는 달로서 계유월을 한번 삼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9월 운세 중에서도 갑의 입장에서 본 운세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9월 운세, 즉 계유월의 운세 중에서도 을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유월이라는 것은 9월 7일 12시 10분 백로서부터 10월 8일 3시 59분인 한로까지의 운을 말합니다. 자, 갑진년에서 계유월이 들어왔습니다. 자, 갑진년에서 계유월은 보통 갑은 목에 속하고 진은 토에 속하고 개는 수에 속하고 유는 금에 속합니다. 뭔가 이런 것들이 이 오행이 뭔가 치우침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치우침이 발생한 경향성으로서 보통 달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목, 토, 금, 수로 뭔가 벌어져 있죠. 자, 그래서 뭔가 확실한 이벤트는 일어나지 않는데, 이 진에서 보면 지장간이 을개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을개무 중에서도 이 개수가 이렇게 천간에 투출한 달에는 이 개수가 하나의 이벤트, 즉 사건이나 인물이나 뭐 그런 이벤트 특성으로 많이 발생이 되는 달이 바로 계유월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계유월에서 이 을의 입장에서 천간의 10개 천간의 12운성을 한번 알아본다면, 자, 갑은 겁재의 별이 되죠. 겁재는 태지로서 제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독한 기질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제살이라고 기운이 없다고 해서 덤비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태지의 제살이라는 것은 즉 비인의 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꾀돌이도 되고 이를 악물고 독한 기질을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을은 비견의 별이 되죠. 나의 기운은 어떻게 됐습니까? 절로서 완전히 끊어진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갑도 태지로서 갑갑한 상태이지만 나의 기운은 오히려 더 많이 기운이 꺾어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병이라는 것은 상관의 별이 됩니다. 이 상관의 별은 굉장히 을의 입장에서는 이 상관을 잘 쓰게 되는데 이 상관마저도 사지, 즉 죽음의 상태로 들어간 것과 진배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육계살이라는 것은 저승사자를 만난 것과 같은 상태라는 거죠. 즉 이 을의 입장에서 이 상관이 사지라는 것은 여자 경우에는 딸이 되겠죠. 남자 같은 경우는 구설 잡음이 실제로는 이제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될 수가 있습니다. 유흥도 좀 줄어들겠죠. 자, 그리고 정은 이제 보면은 식신의 별이 됩니다. 이 식신이라는 것은 건전한 배설처가 되죠. 여자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되겠죠. 아들이 장생,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힘이 굉장히 강해지는 달로서 뭔가 자의에 의한 이동,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게 되고 의식주의 확장, 이게 자연스러운 의식주의 확장도 가능한 것이 바로 이 정의 장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는 정제의 별이 되죠. 정제의 별은 남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됩니다. 자, 그것이 사지에 들어갔습니다. 뭔가 기운적으로 굉장히 위축된 상태가 되겠죠. 따라서 배우자의 건강 관리라도 좀 신경을 써 보는 달이 바로 계유월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는 편재의 별입니다. 편재의 별이 장생을 하니 뭔가 큰동융통의 기운이 이번 달에는 약간 조성되는 그런 달이 될 것입니다. 즉,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부친의 별이 되죠. 부친이 뭔가 세일을 가담한다든지 또는 뭔가 자의에 의해서 부친이 어디로 옮기려고 하신다든지 그러한 기운들도 실제로는 계유월에 존재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경과 신은 유에서 제왕과 걸록으로 굉장히 세력이 강합니다. 즉, 정관의 별이 오히려 더 세력이 강하죠. 장성살, 제왕의 지지로서 가장 그 기운이 강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의 활동력이 강화되거나 뭔가 상승, 명예적인 상승의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임은 정인의 별이 되죠. 정인의 별이 목욕지에 들어갔습니다. 정인이라는 것은 학문성도 되죠. 학문을 하는데 뭔가 소모 지출을 동반해서 학문성을 이룩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모친의 별이 목욕지에 드니 뭐 괜히 잘 이제 조신하게 계시던 부모님께서 갑자기 뭔가 시선 이목 집중을 받기 위해서 이제 소모 지출을 동반한다든지 그러한 것들도 솔직히 있을 수 있는 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는 편인의 별이죠. 을의 입장에서 이 개를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실제로 기운은 병지 역마이지만 병이 들어서 그 기운이 쇠약해져가는 단계이지만 이 갑진연에서 개가 투출했기 때문에 이 개가 실제로는 을에게 굉장히 많은 작용력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편인의 역할이죠. 육친상 편인은 일의 지연이라든지 수하인의 건강 불안 또는 문서 취득인데 이 문서라는 것이 편인이니까 그렇게 정인보다는 좋지 못한 문서가 되겠죠. 또는 사업 축소나 위축, 보통 이런 경우에 수하인의 건강 불안뿐만 아니라 괜시리 차가 고장난다든지 그런 것들도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것은 편인이 식신을
극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보통 이제 상반기 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을이 개를 맞는 경우에는 지지로 내려보면 자와 묘로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묘는 자묘 형살로 표현이 되죠. 형이라는 것은 조정, 중재, 형벌, 수술, 가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가 뭔가를 다 내 것으로 하기에는 이게 부침성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내가 뭔가를 나누어 주어서 이렇게 일을 획책을 해야지 그 일이 진행이 된다는 뜻이 되고, 또는 조정 중재를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이럴 때는 뭔가 구설 잡음도 동반하게 됩니다. 또는 실제로는 범칙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실제로는 날아올 수 있는 달이 되겠죠. 그리고 수술이라는 것은 뭔가 내가 아파서, 자, 이런 경우가 가장 길한 경우입니다. 내가 몸이 낫기 위해서 아픈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런 운이 들어왔을 때는 오히려 병원을 자주 가서 나쁜 기운들을 많이 해소시키는 것이 더욱더 좋은 달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유라는 것은 평관입니다. 이것은 보통 개는 상반기 15일을 보시면 되고, 유는 하반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유라는 것은 평관이 됩니다. 육친상. 따라서 나를 극하는 존재인데 음양이 같죠. 그래서 호랑이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실속 없는 일, 명고이박. 차라리 이럴 때는 이윤을 추구하지 마시고 명예적으로는 오히려 상승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평관의 운이 됩니다. 또는 호랑이가 출몰 하니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 주의를 많이 요하는 달도 되겠죠. 또 감투나 직책의 발전, 자, 이것은 이윤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존재 하에서 명예직으로 상승 효과는 실제로는 이유평관이 들어와 있을 때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뜻은 많이 없지만 뭔가 아픈 것을 고쳐나가는 달로서는 길하게 되고, 또는 뭔가 명예적인 상승 요소로 해서 올라가는 것은 그나마 길한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4년 9월 운세 을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9월 개유월 운세 중에서도 병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9월 개유월 운세라는 것은 9월 7일 12시 10분 백로서부터 10월 8일 3시 59분 한로까지의 운을 이야기합니다. 자, 갑진년에서 개유월이 왔습니다. 보통 이 오행적으로 뭔가 치우침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일로서 경향성을 많이 나타내게 되는데, 이 갑진년에 보면 이 진중에는 지장간으로서 을개무가 존재를 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개가 이렇게 6월에는 개가 이렇게 투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개수가 뭔가 이벤트, 사건, 인물로서 이번 달에 뭔가 존재를 하게 되는 달이 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를 이 병어 입장에서 유심히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6월에 이 각 천간, 10개의 천간의 12운성을 한번 알아본다면, 갑은 병의 입장에서는 편인의 별이 됩니다. 편인은 태지, 제살에 들어가 있습니다. 뭔가 내가 학문적으로 공부를 한다면, 이공학문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학문 쪽으로 공부를 한다면 이 보면은 굉장히 독하게 해야 되는 그러한 경향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태지라는 것은 뱃속에서 한 3주 정도 잉태된 상태로서 굉장히 약하게 기운이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을이라는 것은 이 병어의 입장에서는 정인의 별이 됩니다. 정인은 절지로서 완전히 그 기운이 끊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즉, 이 병의 입장에서는 모친의 기운도 되겠죠. 자, 이렇게 끊어진 기운이 있으니 모친과 실제로는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을 것이고, 같이 살다가도 뭔가 멀리 갈 수 있는
모친과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실제로는 존재할 수 있고, 또는 모친의 건강 같은 경우에도 조금 신경을 써봐야 되는 달이 바로 계유월이 되겠습니다. 자, 병은 비견의 별이 되죠. 병의 입장에서는. 자, 그것은 사지, 즉 죽음의 상태와 들어간 상태로 진배 없다라는 것으로, 죽어 있는 상태와 진배 없는 상태이므로 그 기운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이 사지가 굉장히 육해살이지만 병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멋있는 모습도 됩니다. 즉 우리가 해가 질 때 어떻습니까? 노을이 굉장히 아름답죠. 자, 그러한 모습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병이 사지에 들어가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은 실제로는 겁재의 모습이죠. 겁재가 장생을 하니 재물에 관한 분탈 상황 같은 것들이 실제로는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달이 바로 계유월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라는 것은 식신의 별이 되죠. 실제로 식신의 별은 병의 입장에서는 경이 제대로 된 식신의 별이 됩니다. 원래는. 어쨌든 육친상 따져본다면 무라는 것은 식신의 별이 되는데, 이것이 사지로 들어갔으니 왠지 밥맛이 없을 수도 있고, 그죠? 뭐 그럴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사항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에서 무와 기는, 자, 기는 상관의 별이죠. 장생, 뭔가 새로운 것을 무에서 유로 창조해내는 그런 것, 인공적인 것을 가미해서 또는 소모 지출을 동반하여 뭔가 이룩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조, 경과 신은 병의 입장에서는 편재와 정제의 별이 됩니다. 즉 재가 왕성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식신의 별도, 식상의 별도 왕성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의 입장에서는. 자, 그러므로 뭔가 내가 의식주 확장이라든지 또는 재물에 관해서 뭔가 이로움이 있는 달이 실제로는 계유월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임은 병의 입장에서 편관의 별이 되죠. 뭔가 나에게 호랑이 기질을 하는, 즉 남자의 경우에 아들의 별이 됩니다. 자, 그것이 목욕으로 들어가니 자식이 잘 있다가 갑자기 뭔가 남들의 시선 집중을 받기 위해서 돈을 쓴다든지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는 발생할 수 있는 달이 계유월이 될 것입니다. 자, 끝으로 개는 이 병의 입장에서는 정관의 별이 되죠. 남자 같은 경우에는 딸도 될 수가 있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될 것입니다. 자, 그것이 병지 역마라고 들어갔지만, 병든 상태라서 그 운기가 굉장히 약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진중에서 개가 투출하였으므로 이 개가 요번 달에 뭔가 이벤트적인 효과가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병의 입장에서 육친을 한번 관찰해 본다면 개는 정관의 별이 됩니다. 따라서 뭔가 명예적인 상승이라든지 직장의 발전 또는 자식에게 경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여자인 경우는 남편의 이 직장, 남편에서 뭔가 남편의 명예 발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달이 바로 계유월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개는 보통 상반기 15일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고, 유는 하반기 15일 정도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또 일진에서 본다면 보통 정신적인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하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지의 상황은 이 정제의 별로도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럼 병이 유를 봤을 때 이 유는 정제의 별이 되는데, 보통 보수나 급여의 상승, 직급이 낮을 경우에는 진급 또는 적금이라든지 고정소득들이 뭔가 발생을 할 수 있는 달이 바로 계유월이 됩니다. 또는 남자의 입장에서는 정제가 배우자의 별이 되죠. 배우자가 뭔가 소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달도 보면은 계유월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병이 유를 봤을 때 신살이 하나 더 붙게 됩니다. 참 좋은 신살인데 그것이 바로 천을귀인이라는 별이 붙게 됩니다. 즉 하반기에는 이 천을귀인이라는 뜻은 100가지 어려움이 귀인의 도움이나 주변 혜택으로 잘 헤쳐나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운에 오거나 세운에 왔을 때는 확실히 그것이 좋은 길조로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말뚝을 친다라는 별로서 해석이 되는데, 그때 만났던 인간관계, 부동산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나에게 훗날 나에게 먹거리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그런 작용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천월기인의 작용입니다. 즉 내가 지지부진할 때라도 내 삶의 지표나 먹고 살 수 있는 수단, 계기, 인간관계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즉 천월기는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나보다 에너지가 뭔가 더 강한 사람이라는 것이고, 따라서 이럴 때 즉 병의 입장에서는 하반기 때 뭔가 이러한 경향성들이 많이 일어나므로 인간관계도 한번 다독여 보시고, 자 이럴 때 만약에 문서를 찾게 되면 좀 오랫동안 써먹을 수 있는 문서도 찾게 된다는 뜻도 있고, 또는 그때 내가 생각해 뒀던 거라든지 만나서 뭔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나중에 내 삶의 지표로서 먹거리가 될 수 있는 확률도 높으니 인간관계에 더욱더 각별히 한번 신경을 써보는 달이 이 계유병의 입장에서 계유월이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4년 9월 운세 병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9월 계유월 운세에서도 이 정의 입장에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계유월 운세는 9월 7일 12시 10분 백로서부터 10월 8일 3시 59분 한로 전까지의 운을 이야기합니다. 자, 갑진년에서 계유월이 들어왔습니다. 이 진에는 지장간으로서 을과 개와 무가 존재를 하는데, 이 개수가 이 6월에는 천간으로 이렇게 투출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이 개가 보통 사건이나 인물, 이벤트로서 보통 드러나는 달이 바로 계유월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유에 관해서 각 천간, 10개의 천간이 12운성을 한번 알아본다면, 이 정의 입장에서 갑은 정인의 별이 되죠. 이 정인의 별이 태지, 제살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태지라는 것은 뱃속에 한 3주나 4주 정도 된 상태로서 굉장히 답답한 게 갇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을이라는 것은 이 정의 입장에서 을은 편인의 별이 되죠. 편인은 절지로서 그 기운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 즉, 이 콩쥐의 엄마죠. 자, 엄마가 막 구박을 많이 해도 괜찮은데, 자, 그런 기운이 완전히 끊어졌으니 내 세상이다, 살맛이 나는 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정인이 태지에 들어가 있으므로 그 기운이 굉장히 약하므로 모친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다독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병이라는 것은 정의 입장에서 겁재의 별이 됩니다. 이 겁재가 사지, 거의 죽음 상태와 진배 없는 상태로 갔죠. 따라서 이게 겁재는 저 멀리 떠나가 있는 상태이므로, 그 기운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이므로 굉장히 좋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정이라 비견의 별도 되고 나 자신의 별도 되죠. 장생이라는 것은 뭔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강한 에너지, 특히 음간이므로 장하여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는 기운으로서 드러난 것이므로 뭔가 내가 이룩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운적 경향성이 굉장히 강해지고, 또 이것이 12신살로서는 지살의 기운과 거의 흡사함으로 뭔가 자의에 의해서 이동 변동을 하려고 하는 달이 바로 계유월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라는 것은 실제로는 상관의 별이 되는데, 병정은 실제로는 경신을 실제로는 식상으로 더 잘 씁니다. 재성과 식상으로. 자, 무는 사지에 들어가 있으므로 상관의 별이 사지에 들어가 있죠. 만약에 육친상 따진다면 딸이 사지에 들어가 있으므로 뭔가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자, 그리고 이 기라는 것이 장생으로 있으므로, 식신이 장생하였으므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죠. 자식이 뭔가 새로이 자기 일을 찾아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달도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이 경과 신이 이 유에서는 제왕과 걸록으로서 굉장히 세력이 강한 달이 됩니다. 이 정의 입장에서는 정제와
편재의 별이 강하므로 뭔가 금전융통이라든지 활동성, 확장성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달이 바로 계유월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임이라는 것은 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정관의 별이죠. 이 남편,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남편의 별이 될 것이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딸이 되겠죠. 자, 그것이 목욕에 들어가 있으니 뭔가 소모 지출을 동반하면서 시선을 끌 그런 현상이 실제로는 이 계유월에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계라는 것은 평관이죠. 평관이라는 것은 남자에서는 아들이 되는 것이고, 이 병이, 이 계가 평관인데 병지에 들어가서 그 기운이 굉장히 쇠약해진 상태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그 이벤트의 상황이 이 진년에 계로서 투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일들, 이 계가 오히려 더 이벤트성으로 더 활동력을 더 많이 드러내게 되는 달이 바로 계유월이 됩니다. 꼭 12운성적으로 병지라서 그 세력이 약하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정의 입장에서 계유월의 육친상 한번 본다면 이 계는 평관이 되겠죠. 보통 실속 없는 일로서 명고이박, 즉 명예는 올라가나 극에 따른 이무는 굉장히 박한 것. 따라서 이 평관이 실제로 한다는 것은 명예 상승은 되는데 실제로는 돈 안 되는 명예 상승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호랑이가 되므로 사고나 병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많이 외워야 되겠죠. 자동차 운전할 때도 특히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뭔가 아프다 하면 병원부터 가는 게 더 좋겠죠. 또 감투나 직책의 발전인데 이것은 돈이 안 되는 상황에서 감투나 직책의 발전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정과 계는 정간의 신살로서 충이 발생을 합니다. 이 충이라는 것은 타이에 의한 이동 변동입니다. 자의가 아니라, 즉, 이 계는, 이 계유월 9월의 상반기 15일 정도를 보시면 되는데 그때 내가 뭔가 타의에 의해서 어디로 옮겨져 가거나 변동하거나 이사하거나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충이라는 것은 무에서 없던 것은 있게 만들고 있던 것은 없게 만드는 효과가 많습니다. 보통 4가지 단계인데 썸머리를 한다면 충전 재생 스파크라고 해서 처음에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것은 충에 의해서 뭔가 움직여져서 만들어지게 되는 상황이 나오고, 그리고 조금 천천히 막 기어가듯이 이렇게 움직여져 있을 때는 충이 오면 오히려 말에 채찍질을 가해서 더 달리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내가 다 이루어 놓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이 충이 오면 이 낙마하는 효과가 있죠. 즉 없어진다는 것이 유에서 무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또 이 없던 것은 또는 채우는 효과로서 보통 충의 운에 결혼도 많이 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충이 이루어지므로 뭔가 내가 상반기 때는 나는 가기 싫은데 억지로 떠밀려서 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은 유에 관해서 굉장히 좋은 글자가 됩니다. 이 유가 운에서 왔을 때는 편재의 별이 되죠. 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는 식신과 같은 효과도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편재라는 뜻은 큰돈 융통, 금전 융통 또는 활동성이 강화되는 운이 됩니다. 또 현금 재산에 관해서 재산 증식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운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자, 그리고 이 유가 편재인데 왜 좋으냐 하면 거기에 따른 신살이 3개가 붙습니다. 다 좋은 신살로만 붙게 되겠죠. 자, 첫 번째는 천월 귀인의 별이 됩니다. 즉 100가지 어려움이 귀인의 도움이나 혜택으로 잘 헤쳐나가게 되는 운도 되고, 또는 이 세운이나 대운에서 만났을 때 오히려 더 말뚝을 치는 효과로서 오랫동안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내가 지지부진하더라도 삶의 지표나 먹고 살 수 있는 계기나 인간관계가 만들어져서 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하반기에 따른 좋은 기운들이 존재를 하므로 자, 더욱더 이 갑진년의 6월 같은 경우에는 정의 입장에서는 잘 써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문창의 별이 됩니다. 문창이라는 것은 인성을 대용할 만큼 그렇게 좋은 별이 되고, 또 학문성이나 수명은 즉 식신의 별과 같기 때문에 수명도 더 좋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일을 만들거나 가담하거나 일의 확장 또는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바로 문창의 별이 됩니다. 또 그리고 또 복성의 별이 비는데, 복이나 행운이 수시로 따르는 것입니다. 뭔가 나는 생각지도 않은데 뭔가 선물이 들어온다든지, 또는 뭐 먹거리가 생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뭔가 공부할 때도 내가 시험 범위가 넓은데 내가 다 볼 수가 없어서 일정 부분을 봤는데 거기서 시험이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든지, 자,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복성의 효과가 됩니다. 자, 이렇게 좋은 별들이 유에 존재를 하므로 이런 이 정의 입장에서는 이 하반기 운을 잘 써먹었으면 좋겠죠. 단 아쉬운 점은 팔자 내에 이 정의 입장에서 팔자 내에 당유자가 있다면 실제로는 유유는 자형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써먹더라도 실제로는 훼손을 당한 형태로 써먹을 수 있으니 그 점은 조금 아쉬운 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팔자 내에 유가 없는데 이런 유운이 들어온다면 굉장히 좋은 작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달이 정의 입장에서 6월이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4년 9월 운세 중에서도 정의 입장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정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9월 운세, 즉 개유월 운세에서도 무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유월이라는 것은 9월 7일 12시 10분 백로서부터 시작을 해서 10월 8일 3시 59분인 한로까지의 운을 말합니다. 자, 갑진년에서 개유월이 들어왔습니다. 자, 갑진에서 진중에는 지장간으로서 을과 개와 무가 존재를 하는데, 이 지장간 속에 있는 개가 6월에는 이렇게 개로서 투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개가 어떤 육친이든 육친에 해당하는 관계에서 이벤트라든지 인물이라든지 사건을 주로 일으키게 되는 달이 바로 개유월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유에서 각 10개의 천간의 12운성을 한번 알아본다면, 무의 입장에서 갑은 평관이 됩니다. 평관은 태지에 들어서 제살, 즉 태지라는 것은 뱃속에서 3주나 4주 정도로 잉태된 상태로서 굉장히 기운적으로 약한 상태이고 억압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즉 제살이라는 건 수옥살이죠. 옥에 갇혀 있다는 것과 같은 모양이므로 이 평관은 굉장히 그 세력이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을은 정관의 별이 되겠죠. 정관은 절지로 가 있습니다. 절지에 있다는 것은 그 기운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그런 곳에서는 보통 겁살이라는 것은 구속, 수사, 자압, 압수, 수색, 박멸 이런 뜻으로서 뭔가 시끄러운 소란사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 어쨌든 이 무의 입장에서는 관이 굉장히 약한 모양이 되는 것이 바로 6월이 되겠습니다. 즉 자식의 별이나 직장의 별, 남자에게는 자식이죠. 그다음에 내가 직장 조직 생활한다면 조직 생활에서 그 기운이 굉장히 불안하거나 약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병은 이 무의 입장에서는 편인입니다. 나에게 꽉꽉 조여매는 그런 엄마인데, 즉 계모죠. 그게 사지, 죽음의 상태와 진배 없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조금 그나마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은 이 무의 입장에서는 정인의 별이 됩니다. 엄마의 별도 되고, 그것이 장생, 지살, 장생이란 것은 이제 새로이 응애하고 아기가 태어나는 기운과 맞먹죠. 또 이 음간의 장생이라는 것은 굉장히 넓게 장하여 펼쳐져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모친이라든지 내가 학문이라든지 문서라든지 이런 것은 뭔가 새로이 생겨나는 효과, 즉 어머니가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고 한다든지, 내가 뭔가 공부라든지 학업에 새로이 도약한다든지, 이런 경우에서는 이 정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써먹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문서를 지는 것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무라는 것은 비견이 됩니다.
비견, 즉 비견 형제나 동료도 되지만 나의 기운도 되죠. 나의 기운이 사지, 즉 죽음의 상태와 진배 없는 모습이므로 활동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 내가 뭔가 주도적으로 획책하거나 계획을 했을 때는 육해사라는 것은 저승사자와 맞먹음으로써 이때는 내가 주의를 하고 주동이 아니라 피동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더욱더 길한 달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조금 안타까운데 기가 겁재가 됩니다. 겁재가 새로이 장생, 새로이 생겨나는 효과가 있으므로 재물에 관해서는 분탈 효과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조금 거리낌이 있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에서는 경과 신, 즉 식상, 무의 입장에서는 식신상관이 굉장히 강해지는 달이 됩니다. 즉 여자에서는 자식이 뭔가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효과, 그리고 내가 의식주라든지 이런 것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 그리고 내 활동력이 이제 왕성해질 수 있는 그런 달이 바로 6월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은 편재입니다. 편재는 목욕지에 들어가는데, 목욕지라는 것은 막 태어난 아기가 이제 씻는 동작으로 오물을 씻어버리는 동작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목욕이고, 12신살적으로는 연살, 그리고 또 도화살로 해석이 됩니다. 도화살이라는 것은 뭔가 소모지출의 인자를 동반하면서 시선, 이목 집중을 시키는 인자가 됩니다. 따라서 편재, 부친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한편 애인이, 남자의 경우에는 애인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또 한편은 큰돈 융통을 하면 그것이 다 온전히 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소모지출의 인자를 안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걔는 나에게 정제의 별이 되죠. 정제가 병이 들었으니, 남자의 입장에서는 이 병이 들었으니, 병지에 드니까 부인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염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식상이 강해지므로 이 무의 입장에서 여자 같은 경우는 남편의 근심 걱정거리가 생겨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 6월에, 개유월에 천간과 지지의 이 육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 천간은 9월 7일서부터 15일간의 기운으로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유는 그 이후 하반기의 운으로 보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 무가 개를 보게 되면 정제를 본 것이죠. 이 정제가 뭔가 금전에 관해서 뭔가 이벤트성, 또는 배우자에 관해서 이벤트성,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정제운이 오면 육친상으로는 보통 보수나 급여의 상승, 직급이 낮은 경우에는 진급 또는 적금이나 고정소득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와 개는 천간적으로 합이라는 신살이 들어옵니다. 무계합이라는 신살로서 뭔가 내가 돈을 벌려는 자의에 의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가담하거나 신생, 새일 가담 또는 이사, 이동, 변동 이런 것을 계약하거나 획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큰 뜻은 합탐망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합을 탐내서 망실한다는 뜻이 있으므로 이때는 이런 기운들이 실제로 무게가 합을 해서 화가 되느냐, 화가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뉘기도 하고, 또 일반적으로 무게가 화가 되면 화는 음양적으로 양의 기운이 됩니다. 즉 양의 기운을 굉장히 내가 잘 쓰는 경우에는 그 작용이 길할 수는 있으나, 내가 음을 잘 쓰는 팔자일 경우에는 이 합의 결과물이 양이므로 그닥 좋지 않은 결과물도 나올 수 있는 달이 바로 개유월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합이 오면 결혼도 많이 하지만 결혼한 부부에 관해서는 뭔가 바람이 생길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이것은 월운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지는 않고 약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는 연이나 특히 대운에서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이런 것들, 결혼이라든지 바람이나 합탐망화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이제 강하게 작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지에는 유가 왔습니다. 즉 상관의 별이 왔죠. 상관은 보통 의식주 확정인데 소모지출을 동반해서 빨리빨리 이룩해 나가려는 그러한 성질이 있는 것이 바로 상관이 됩니다. 자, 따라서 뭔가 구설 잡음을 동반하는 것이죠. 여자의 경우에는 이 상관이 관을 이제 상하게 하는 작용에 의해서 남편에 관한 근심 걱정이 있을 수가 있고, 남자의 경우에는 구설 시비 또는 자식에 관해서 근심 걱정이 생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상권의 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무에 관해서는 계유월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하므로, 따라서 이 6월 같은 경우에는 조심조심 건너가는 한 달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 무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4년 9월 운세 무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9월 운세, 즉 계유월 운세이죠. 운세의 기의 입장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유월의 운세라는 것은 9월 7일 12시 10분 백로서부터 시작을 해서 10월 8일 3시 59분 한로까지의 운을 이야기합니다. 자, 갑진년에 계유월이 들어왔습니다. 진중에는 지장간으로 을계무가 존재를 하는데, 이 지장간에 있는 개가 6월에는 정간에 이렇게 투출을 함으로써 이 개수가 뭔가 어떤 일간에 관해서 또는 무기의 글자에 관해서 이벤트라든지 사건, 인물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달이 바로 계유월이 됩니다. 자, 그러면 6월에 관해서 각 10개의 정간의 12운성을 한번 알아본다면, 자, 기의 입장에서 갑은 곧 정관의 별이 됩니다. 정관은 태지에 들어가서, 즉 태지라는 것은 뱃속에 한 3주, 4주 된 상태이죠. 그리고 제살이라는 것은 수옥살로서 갇혀있는 그렇게 답답함을 안고 가게 됩니다. 보통 이럴 때 비인의 신살도 들어오게 되죠.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 되므로 정관의 별은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즉 기의 입장에서 여자라면 배우자에 관해서 근심 걱정이 좀 있을 수 있겠죠. 자, 을은 편관이 됩니다. 편관은 절지에 들어가서, 즉 호랑이가 절지에 들어갔으니 호랑이 없는 곳에서는 내가 왕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한 상태가 바로 이 을이 절지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병은 나에게서 정인의 별이죠. 정인, 엄마, 모친의 별도 됩니다. 자, 그 별이 사지에 들어갔으니 거의 죽은 상태와 같이 그 기운이 굉장히 미미해져 가는 상태이고, 이 사지는 실제로 노을과 같아서 굉장히 멋있는 모양도 됩니다. 또 육해살이라는 것은 저승사자의 뜻도 있으므로 모친에 관해서 건강이라든지 이런 근심 걱정이 있을 수 있으니 한 번쯤 돌아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자, 정은 나에게 편인의 별이 되죠. 편인의 별이 장생이 됩니다. 또 지살이라는 것은 자의에 의해서 뭔가 이동 변동해서 목적을 추구하려는 그러한 운동성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뭔가 문서인데, 문서는 실제로는 이거는 정인의 문서보다는 못하죠. 그리고 또 학문성도 이공학문이나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을 새로이 시작하는 것은 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는 기에 관해서 겁재의 별이 되죠. 겁재가 사지에 들어갔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됩니다. 재물 분탈의 요소가 굉장히 적어지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복 형제라든지, 자, 그런 쪽에서는 또 신경 쓸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자, 기는 기와 기를 만났다는 것은 비견의 운도 되고 또 나 자신의 운도 됩니다. 운기도 됩니다. 따라서 내 자신의 운기가 장생,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러한 에너지, 또 기라는 것은 음간이므로 뭔가 장하여 펼쳐져 있다라는 뜻이므로 활동성 강화가 굉장히 크게 이루어질 수 있는 달 또한 이 6월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6월에서는 식상이, 기의 입장에서는 식상이 굉장히 왕성해지죠. 따라서 남편에 관한 근심 걱정과 대신에 자식들에 관한 뭔가 경사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달들이 실제로 보면 이 6월이 됩니다. 또 내 자신 스스로의 활동성 강화도 되는 것이 바로 6월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임은 나에게 정제의 별이 됩니다. 정제는 목욕지에 들어갔으므로 내 배우자가 뭔가 시선, 이목 집중을 받기 위해서 돈을 좀 쓸 수 있는 그런 달도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계유월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가 병지, 역마살로서 굉장히 약해져 있는 모양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 기의 입장에서는 현재 부친이라든지 큰돈 융통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관해서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달이 바로 계유월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유월의 육친의 뜻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는 기의 입장에서는 편제가 되죠. 따라서 큰돈 융통이라든지 금전 융통, 활동성 강화라든지 재상 증식에 관해서 보통 상반기 때 이러한 일들을 획책하거나 기획하거나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경향성들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병지에 있으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그러한 기운들을 좀 약하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답답함도 좀 존재를 하는 달이 바로 계유월이 되고, 자, 이것은 상반기 운으로 보시면 되고 15일 정도, 그 다음 하반기에는 식신의 별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식신이라는 것은 의식주 확장이나 새로운 사업, 이사, 사업 확장이나 투자, 자동차나 활용수단의 교환, 그리고 보통 연에서 왔을 때 식구가 많이 늘어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내 의식주 확장, 새로이 뭔가 내가 활동성 강화하는 모양새, 또 여자의 경우에서는 자식의 번영이라든지 경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달이 바로 계유월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의 입장에서 유를 보게 되면 신살이 하나 붙게 됩니다. 신살이 없는 것, 즉 살은 그닥 별로 좋지는 않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귀인의 별, 문창 귀인의 별이 들어왔을 때는 긍정적인 작용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창이라는 것은 인성 대용을 할 수 있고 학문성이라든지 수명, 여자의 경우에는 자식이 되겠죠. 또 새로운 일을 만들거나 가담할 수 있고 일을 확장을 하거나 뭔가 역할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작용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문창 귀인의 뜻입니다. 따라서 뭔가 학문성이라든지, 그죠? 이제 뭔가 내가 활동성 강화의 별로서 자식의 경사스러운 별로서는 문창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팔자 내에 유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유가 오게 되면 실제로는 지지에서는 뒤에 지지편에서 다루어 드리겠지만 형살의 기운이 존재를 하므로 이 문창 귀인의 별을 삭감시켜서 작용시키는 결과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없다면 이러한 기운들이 들어오므로 더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팔자 내에 유가 있을 때 이런 유가 오게 되면 형살에 의한, 자형살에 의한 삭감작용도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4년 9월 운세의 기의 입장에서 본 9월 운세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9월 운세, 계유월의 운세 중에서도 경의 입장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유월 운세라는 것은 9월 7일 12시 10분 백로서부터 시작을 해서 10월 8일 3시 59분 한로 전까지의 운을 계유월 운세로 봅니다. 자, 그러면 갑진년에서 계유월이 왔습니다. 자, 이 갑진년에 진에서는 지장간이 을과 개와 무가 존재를 하는데 이 개수가 6월에는 이렇게 정간으로 투출하게 되는 달입니다. 따라서 이 개가 뭔가 이벤트나 뭔가 인물이라든지 사건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달이 바로 계유월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6월에 관해서 10개의 천간을 경의 입장에서 12운성적으로 한번 알아본다면, 자, 갑은 실제로는 편제의 별이 되죠. 편제가 태지, 제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수옥살과 같다라는 것이죠. 꼭꼭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처럼, 뱃속의 아기가 이제 3주, 4주 된 상태처럼 그만큼 많이 위축되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즉 편제라는 것은 남자의 경우에 애인도 될 수도 있고, 또는 남녀 공이 부친의 별이 되겠죠. 부친에 관한 활동성이라든지 건강 이런 것들이 많이 약화되어 있을 수 있는 달이 이 바로 계유월이 될 것입니다. 자, 을은 이제 경의 입장에서는 정제의 별이 됩니다. 정제라는 것이 절지, 끊어졌다라는 것이죠. 또 겁살이라는 건 구속수사, 자업, 압수, 수색, 박멸 또는 소란스럽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배우자죠. 부인의 별이 절제에 들어가 있으니 뭔가 그쪽에 관해서 소란스러운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병원 갈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발생할 수 있는 달이 바로 계유월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병은
편관이 되죠. 경의 입장에서는 편관이 사지 육해살로 들어갔으니 거의 죽음의 상태와 진배 없는 모양이니 나에게 아들은 조금 안 좋은 모양새가 되고, 즉 활동성이 약화되는 모양새, 또는 이제 병 다음이 사기 때문에 이제 건강적으로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는 건강에 관한 염려성이 되겠죠. 자, 그리고 호랑이가 사지에 들어간 거는 굉장히 좋은 작용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정은 나에게 정관의 별이 됩니다. 정관이 장생을 하니 이 없던 것에서 새로이 솟아나는 것이죠. 따라서 이때 만약에 내가 뭔가 직장을 못 구해서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새로이 직장을 한번 구해보는 것도 나에게 딱 맞는 좋은 그런 직장이 구해질 수 있는 달이 바로 이 계유월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라는 것은 인성이죠. 편입니다. 편인. 편인이 사지에 들어가 있으니, 자, 그 기운적으로 뭔가 약해져 있는 상태가 되고, 자, 기는 정인의 별이 되죠. 모친의 별도 되고, 학문성의 별도 되고, 내가 문서를 지는 그런 별들도 됩니다. 자, 그것이 장생, 없던 것에서 새로이 생성하는 그러한 모양이 되므로 뭔가 지사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스스로 움직이는 모양이 됩니다. 모친이 스스로 움직이는 모양도 된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움직이는 모양새도 되겠죠. 자, 어쨌든 그것이 장생을 하니 그곳은 길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유에서는 실제로 경과 신이 제왕이라든지 걸록 이런 식으로 굉장히 왕성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비겁이 왕성하다는 말은 재물을 팔 수 있다라는 작용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자에 관한 근심 걱정이 실제로는 있을 수 있고, 돈의 재물의 손모 이런 것들도 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럴 경우 재물의 돈이 나가는 것을 어디에 묶어두면 좋겠습니까? 즉 문서에 묶어둔다면 이 재물의 파는 효과가 좀 적게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배움을 위해서, 제2의 도약을 위해서, 배움을 위해서 오히려 쓰는 것은 더 이 재물이 나가는 것을 긍정적인 효과로 쓸 수 있는 모양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임이라는 것은 나에게 식신의 별이 됩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이제 자식이죠. 목욕지에 들어갑니다. 목욕이라는 것은 막 태어난 아이가 오물을 씻어내는 동작, 즉 그래서 뭔가 예쁘고 뽀송뽀송 예쁜 모양을 나타내죠. 즉 그게 12신살로는 연살이고 또 다른 신살로는 도화살로 우리는 봅니다. 자, 도화라는 것은 뭔가 소모지출의 인자를 안고 있지만 뭔가 남들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인자로 봐서 프로의 별로도 봅니다. 자, 그래서 소모지출의 인자는 따르지만 어쨌든 뭔가 시선 집중을 받을 수 있는 인자를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경의 입장에서 식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개라는 것은 상관의 별이죠. 상관이 병지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여자 입장에서는 딸이 됩니다. 딸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런 것이 병들은 상태와 같다는 것이죠.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염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뭔가 내가 빨리빨리 뭔가 이룩하려는 상관적으로 빨리빨리 소모 지출의 인자를 안고 있으면서 뭔가 일의 확장성을 귀하는 것은 실제로는 안 좋다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6월에, 계유월에 육친적으로 이 경의 입장에서 본다면 첫 번째, 개는 9월 7일에서부터 한 15일 정도의 운으로 보셔도 됩니다. 자, 그거는 상관의 운이 들어옵니다. 상관의 운이라는 것은 보통 의식주를 확장을 하지만 소모 지출을 인자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빨리빨리 뭔가를 넓혀 나가려는 운동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구설 잡음을 동반하게 됩니다. 또 상관이라는 것은 상활상 벼슬 관자로서 여자의 경우에는 남편의 근심 걱정이 따를 수가 있게 되고, 남자의 경우에는 뭔가 시비, 구설 이런 인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주의를 해야 되겠죠. 상반기는 주의를 좀 요하는 달이 되고, 하반기는 겁재가 들어옵니다. 겁재란 것은 금전 소모 지출의 인자가 첫 번째 가장 크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갈등이나 시비사를 조장하게 되므로 경의 입장에서는 많이 주의나 조심을 해야 되는 달이 계유월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경의 입장에서 유를 보면 양인의 별이 들어옵니다. 양인이라는 것은 큰 칼로 표현이 되고, 살상의 인자,
즉 프로의 인자, 자격증의 인자로서도 봅니다. 즉 성공 번영의 인자로서도 본다라는 것이죠. 책에서는 양인 악사라고 해서 나쁜 모양으로만 나오지만 실제로는 내가 어깨에 힘주는 세월을 겪기 때문에 잘 나갔다가 꺾이는 모양새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양인은 인성 대용의 효과도 있는데 단 이게 사회적으로 보상의 역할은 아니라는 것이죠. 뭔가 박사학위 취득, 콩쿠르 취득 뭐 이런 쪽으로서 연에서 왔거나 대운에서 왔을 때 그런 기운적인 것은 있지만 그것이 재물로서 보상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재물을 파는 작용이 가장 크게 드러나고 또 이때 양인이 들어왔을 때 남들이 배우지 못하는 노하우 이런 것들을 취득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양인의 운이라는 것입니다. 자, 양인이라는 것은 뭔가 큰 칼을 휘두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 쓰는 사람은 그 칼을 잘 휘둘러서 뭔가 힘으로 권세로서 쓸 수도 있겠지만 양인이 잘 안 쓰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뵐 수도 있겠죠. 참고로 이 양인이라는 것은 팔자 내에 유를 가지고 있을 때 유가 오게 되면 실제로는 유유형살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인의 삭감작용이 있어서 내가 뵐 수도 있는 그런 작용이 있는 달도 실제로는 유월이 됩니다. 만약에 팔자 내에 없다면 그 운을 지나고 나서 이런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다는 뜻도 됩니다. 따라서 어쨌든 대부분의 양인의 운이 오면 이때는 재물을 파는 작용이 있으므로 뭔가 소모 지출 인자를 이걸 될 수 있으면은 재물을 파지 않는 동작으로 이제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때는 노하우를 익힐 수 있는 그런 달이 되므로 뭔가 새로이 내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다시 한번 시도해보는 그런 달이 되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의 입장에서 본 2024년 9월의 운세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9월 운세, 즉 계유월의 운세 중에서도 신의 입장에서 본 계유월의 운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유월의 운세라는 것은 9월 7일 12시 10분 백로서부터 시작을 해서 10월 8일 3시 59분 활로까지 전까지의 운을 이야기합니다. 자, 갑진년에서도 계유월이 왔습니다. 이 갑진년에 이 용진자에는 지장간에 을과 개와 무라는 지장간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 개가 계유월에는 이렇게 천간으로 투출을 하게 되는 달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이 개가 뭔가 이벤트성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인물, 상황 이런 것들로서 뭔가 이 달에서 주요한 이벤트를 나타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6월에 관해서 신의 입장에서 10개의 천간을 한번 알아본다면 갑은 정제의 별이 되죠. 정제가 태지의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제살이라는 것이죠. 뭔가 태라는 것은 뱃속에서 3주 내지 4주 정도 아주 꼬물꼬물된 상태이고 제살이라는 뜻은 수옥살이라는 것은 옥에 갇혀 있는 상태와 징배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뭔가 이 배우자 신의 입장에서는 남자라면 배우자가 되겠죠. 배우자가 태지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뭔가 이를 악물고 독하게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되고 또 한편은 그 기운 자체가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편제와 정제가 이 유에서는 굉장히 기운이 약해져 있는 상태죠. 또 을은 내 신의 입장에서는 편제의 별이 됩니다. 또는 부친의 별도 되죠. 그게 절지 끊어져 있는 상태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 기운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 그리고 또 겁살이라는 것은 구속수사, 자업, 압수수색, 박멸, 뭔가 소란스럽거나 세무나 그죠? 또는 법무나 이런 쪽에 관련되어져서 시끄러운 일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계유월의 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병은 나에게 있어서는 정관의 별이죠. 병신합을 하고 굉장히 유중한 별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사지에 들어갔다는 것은 즉 이 말이 무엇입니까? 사지라는 것은 죽음의 상태와 같다라는 것이죠. 육계살이라는 것은 거의 저승사자에 준하는 신살입니다. 따라서 이 기운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정관의 별은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이
건강이라든지 또는 직장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조금 활동성 둔화가 이루어지므로 병원에 가서 신경 쓸 일들도 조금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은 이 편관의 별이 되죠. 편관이 장생을 하니 피곤한 일에 가담, 명고 이박,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계유월이 됩니다. 즉 장생이라는 것은 무에서 유로 새로이 생겨나는 것을 말하죠. 아이가 응애하고 첫 울음을 터뜨리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장생입니다. 양간의 경우에는 뭔가 무에서 유의 의미가 강하고 음간의 경우에는 넓게 퍼져 있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따라서 뭔가 피곤한 일들이 좀 다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 바로 계유월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는 나에게 있어 정인의 별이 되죠. 정인의 별이 사지에 들어가 있으니 모친의 건강이라든지 신경 쓸 일 또는 문서나 이런 것들은 문서나 학업에 관해서는 조금 난조가 있을 수 있는 달이 바로 계유월이 됩니다. 자, 기라는 것은 편인의 별이죠. 자격증이 편인이라는 것은 나를 꼭꼭 계모와 같아서 나를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별이 되는 것입니다. 즉 나에게 식신의 별이 뭐죠? 즉 개가 되죠. 기의 입장에서 개를 보면 완전히 극할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식신을 꼼짝달싹 못하게 할 수 있는 별이 바로 기의 편인의 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게 장생을 하니까 뭔가 무에서 유로서 새로이 생겨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뭔가 라이센스라든지 자격증인지 이공학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취득할 수 있는 용도로 실제로는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더 좋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 유에서는 실제로는 신의 입장에서는 비겁이 굉장히 왕성한 달이 됩니다. 따라서 재물을 파손하는 재성을 파괴하는 기운이 강하므로 재물 분탈이 강해지므로 이때는 차라리 자격증 공부하는 쪽으로 실제로는 돈을 쓰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임이라는 것은 나에게 상관의 별이 됩니다. 상관은 여자 입장에서는 딸의 별이 되죠. 딸이 목욕지에 들어가니 즉 애가 태어나고 나서 오물이 묻어 있는 상태인데 그 오물을 씻어내는 동작이라는 것이죠. 12신살로는 연살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다른 신살로는 도화살로도 표현을 합니다. 이 도화살이라는 것은 남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인자가 되는 동시에 소모지출을 동반하는 인자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뭔가 이 목욕지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 상관이니까 여자의 경우에는 딸이 될 수도 있겠죠. 뭔가 시선 집중의 인자를 받지만 소모지출도 동반할 수 있겠다. 또는 내가 뭔가 인공적으로 뭔가 일을 계획하고 획책하고 뭔가 빠른 성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일의 경우에는 뭔가 소모지출의 인자를 많이 동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라는 것은 나에게 식신의 별이 됩니다. 아들의 별도, 여자의 경우에는 아들의 별도 되죠. 또 이것이 병지에 들어가서 뭔가 병든 상태와 같다라는 것이죠. 좀 아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는 어디로 멀리 떠나갈 수도 있다. 멀리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별로도 보는 것이 바로 신의 입장에서 개의 식신의 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신의 입장에서 계유월의 육친적인 의미를 한번 알아본다면 첫 번째 개는 보통 9월 7일서부터 15일 정도의 운세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식신의 울이 됩니다. 보통 의식주 확장이나 새로운 사업이나 이사, 사업 확장, 투자 이런 것들을 한번 획책, 기획을 해보거나 생각해 본다는 의미가 좀 더 강합니다. 또 자동차나 활용수단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식구사가 늘어나는 것은 보통 연이나 대운에서 들어갈 때 그런 기운이 많이 동작을 합니다. 즉 이거는 월운이므로 연운의 운보다는 좀 더 작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지지에는 유가 오면 비견의 운이 들어옵니다. 자, 비견이라는 것은 뭔가 동업해서 독립하려는 성향, 동업 작사 또는 이 비견도 재물을 파는 작용이 있으므로 손재의 교통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비견은 형제가 되죠. 따라서 형제의 도움이나 보조가 있는데, 자, 이런 것은 내가 이 사람 형제에게 도움을 받았다 해서 입을 닦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확실히 챙겨줄 건 챙겨줘야 되는 운이 바로 비견의 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업 환경이 좀 잘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실제로는 비견의 운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신의 입장에서 유를 봤을 때 다른 신살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홍염살입니다.
홍염살이라는 것은 자체로 가지고 있는 끼가 되고 이성에게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꼬시는 재주가 많은 것이므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한 사람을 흠모를 하고 있었다 했을 때는 이럴 때 이 운의 기운의 영향을 받아서 한 번쯤 대시를 해보는 것도 가능한 운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신의 입장에서 본 2024년 9월의 운세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9월 계유월 운세 중에서도 임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유월 운세는 9월 7일 12시 10분 백로서부터 시작을 해서 10월 8일 3시 59분 전인 한로 전까지의 운을 말합니다. 자, 갑진년에서 계유월이 왔습니다. 자, 이 갑진년의 진에는 지장간으로 을, 개, 무가 존재를 하는데 이 개수가 이렇게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어서 이 개수가 바로 뭔가 이벤트라든지 인물이라든지 사건, 상황 이런 것들을 조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임의 입장에서 이 6월에 각 10개의 천간의 12운성을 한번 알아본다면 자, 임에서 갑은 식신이 되죠. 식신이 태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제살, 태지라는 것은 뱃속에서 3주 내지 4주 정도 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제살이라는 뜻도 수옥살과 같아서 옥에 갇힌 것과 같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즉 꾀를 서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자의 입장에서는 식신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아들의 별이 되죠. 자, 그것이 태지, 제살에 갇혀 있으므로 운기가 굉장히 많이 쇠약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을은 절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상관의 별이 되겠죠. 상관이 절지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 기운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겁살이라는 것은 구속, 수사, 자업, 압수수색, 박멸, 뭔가 법무라든지 의료라든지 소란스러운 그렇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바로 을의 절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임의 입장에서는 병은 편재의 별이 되죠. 육친상으로 따진다면 부친의 별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곧 사지, 큰돈 융통의 기운도 되고 그런 것들이 사지에 들어갔다는 말은 거의 죽음의 상태와 진배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부친에 관한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한번 신경을 써 봐야 될 것이고 또 육해살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저승사자와 맞먹는 것입니다. 따라서 까불면 안 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 입장에서 큰돈융통이나 부친에 관해서는 조금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닥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은 정제의 별이 되죠. 정제의 별은 장생입니다. 장생. 장생이라는 것은 보통 양간은 무에서 유로 새로이 솟아나는 기운을 뜻하고 이런 음간의 경우에는 장하여 넓게 퍼져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뭔가 나의 배우자가 뭔가 재산을 만드는 행위에 가담할 수 있다든지 또는 지살이라는 뜻은 자의에 의해서 이동 변동하여 뭔가 일을 추진해 나가는 그러한 기운입니다. 따라서 이 정의 입장에서 임의 입장에서 정제의 별은 고정소득도 되죠. 즉 진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실제로는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또는 고정소득원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기운들이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무가 있는데 무는 실제로는 평관 7살이죠. 7살이 사지에 들어갔다는 것은 죽음의 상태와 진배 없는 상태이므로 나에게 깝깝하게 호랑이 역할을 하던 것이 죽음의 상태로 갔으므로 나에게는 조금 좋은 작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단, 이 6월에 개가 투출해 있다는 것에서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이 뭐냐면 만약 팔자내에 천간에 무가 있다면 자, 이럴 경우에는 비록 사지라 하더라도 나에게 평관적인 즉 명고이박이라든지 실속이 없죠.
명고이박의 효과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참조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가 나에게 정관의 별이 되죠. 정관이 장생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음간은 생의 의미보다는 장의 의미가 강하므로 뭔가 내가 새로운 직장, 나에게 맞는 직장들을 구하시려고 한다면 이런 계유월을 한번 선택해서 노려보심도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유에는 실제로 경과신이 제왕과 걸록으로서 굉장히 세력이 왕성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편인과 적인의 별이 되죠. 따라서 이거는 문서라든지 학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구할 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임은 나에게 비견의 별이 됩니다. 비견의 별이 되고 또한 나의 기운의 운세도 됩니다. 자, 내가 목욕지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목욕지라는 것은 애가 태어나서 오물을 씻어버리는 동작. 그리고 나서 보니 깨끗이 씻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뽀송뽀송 너무 예쁘죠? 시선 집중을 시킬 수 있는 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12신살로서는 연살과 또는 도화살로도 불립니다. 도화살이라는 것은 소모지출의 인자를 동반하면서 남들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소모지출의 인자는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걔는 나에게 겁재의 별이 되죠. 겁재가 사지로 병지로 들어가서 병든 모양과 같다라고 보는데 실제로는 유에서 정관으로 투출하였기 때문에 이 개가 뭔가 이벤트적인 상황들을 많이 발생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겁재니까 뭡니까? 보통 개유월에서 육친으로서 한번 풀이를 해본다면 개는 겁재에 해당하죠. 같이 일맥상통하게 들어가는데 보통 금전의 소모 지출인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목욕도 마찬가지로 금전 소모 지출의 인자가 맞물리게 되죠. 또 한편으로는 인간관계에서 갈등이라든지 시비사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뭔가 목적을 달성하면 뭔가 도 아니면 모식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실제로는 겁재의 효과가 됩니다. 이 겁재는 9월 7일서부터 한 15일 정도의 운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지지의 유는 정인의 별이 됩니다. 정인은 크게 연에서 보통 상속혜택이나 문서취득으로 보통 보는데 이런 것들은 월에 있으므로 조금 더 작게 생각하셔서 뭔가 학위취득이라든지 공부를 하는 데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뭔가 문서를 보더라도 다른 달보다는 좀 더 나은, 더 좋은 문서를 보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임에서 유를 보면 또 다른 신살이 하나가 붙게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 천주귀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천주귀인이라는 것은 하늘에 부엌이 있다라는 뜻으로 입만 벌리고 다녀도 한 번씩 감이 떨어진다는 길성으로 표현을 합니다. 과거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시급했기 때문에 이런 천주귀인의 별을 타고난 것으로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쳤습니다. 요즘은 뭔가 내가 뜻하지 않게 뭔가 먹을거리가 생긴다든지 이런 정도로서 한번 해석에 주안을 두면 되시겠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귀인의 별들이 팔자 내에 있다면, 즉 팔자 내에 귀인이 있고 없으면 생산력 단위가 다르게 됩니다. 즉 천을 귀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10,000원짜리 장사를 한다면 내가 100,000원짜리 장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4년 9월 임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9월 개유월의 운세 중에서도 이 개의 입장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유월이라는 것은 9월 7일 12시 10분 백로에서부터 시작을 하여 10월 8일 3시 59분 전인 한로 전까지의
운을 이야기합니다. 자, 갑진년에서 계유월이 왔습니다. 이 갑진년의 진해는 지장간으로 을과 개와 무가 존재를 하는데, 여기 개수가 이 계유월에는 정간으로 이렇게 투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럴 경우 이 개가 뭔가 이벤트라든지 인물이나 사건, 상황들에 관해서 뭔가 드러남이 존재를 하게 되는 달이 됩니다. 따라서 이 개를 주안점을 두고 실제로는 팔자를 관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6월에서 10개의 천간의 12운성을 한번 알아본다면, 자, 개의 입장에서 갑은 상관의 별이 됩니다. 상관은 태지의 별로서 제살의 기운과 같습니다. 태지라는 것은 뱃속에 3주, 4주 정도 잉태된 상태, 그리고 제살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수옥살로도 불립니다. 즉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처럼 답답하다는 것이죠. 보통 이런 태에는 다른 비인이라는 신살들도 붙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태지에 들어가 있으므로 나에게 상관적인 행위나 또는 딸, 여자 입장에서는 딸이 되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뭔가 그 기운이 굉장히 쇠약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을은 나에게 식신의 별이 되죠. 여자의 경우에는 식신이라는 것은 자식의 별도 됩니다. 즉 남자의 아들의 기운도 되죠. 그것이 절지, 그 기운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 또는 거기 12신살로는 실제로는 겁살과 같아서, 겁살이라는 건 구속, 수사, 차압, 압수, 수색, 박멸에 관련된 행위가 일어나거나 굉장히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그런 동작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겁살이 됩니다. 따라서 구속수사라는 것은 법무나 또는 그 인간관계의 갈등, 시비사,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병원에도 갈 수 있는 환경도 존재를 하고요. 자, 그러니 아들이든 딸이든 이 개의 입장에서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달이 바로 계유월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병은 나에게 정제의 별이 되죠. 남자 입장에서는 배우자의 별이 됩니다. 자, 그것이 사지에 듭니다. 육해사라는 것은 저승사자와 같아서 뭔가 내가 획책하여 일을 구하면 거의 저승사자를 만난 것과 같아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 사지라는 것은 기운이 거의 죽음의 상태와 진배 없는 상태가 되므로 배우자에 관해서, 건강에 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달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정은 편재의 별이 되죠. 편재라는 건 부친의 별도 되고 금전융통의 별도 됩니다. 그것이 장생으로 나와 있습니다. 양간은 생의 의미가 강하고 음간은 장의 의미가 강합니다. 따라서 뭔가 많이 펼쳐져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또 한편으로 지살이라는 것은 내가 자의에 의해서 이동 변동하여 뭔가를 획책하여 꾸며 나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있어서 편재의 별, 금전융통의 별은 조금 더 좋아지는 경향성으로 나아가게 되고, 또 부친의 별도 되죠. 부친이 뭔가 큰 일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한번 획책해보는 그런 달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단점이라는 것은 천간에 개가 와서 실제로는 정을 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뭔가 이동 변동인데 그것이 과연 길조로 드러나 있지는 이 개의 성분이 더 강하므로 실제로는 조금 낮게, 작게 낮추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듯 싶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무라는 것은 나에게 정관의 별이 되죠.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의 별도 됩니다. 자, 그것이 사지에 들어가 있으므로 죽음과 진배 없는 상태이므로 이 병과 같죠. 따라서 이 배우자의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념을 해야 되고, 또 남편이 사회적 활동성이 조금 위축될 수 있다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가 나에게 이 개의 입장에서는 편관의 별이 됩니다. 편관이 장생을 하니 이때는 명고이박 내지는 내가 피곤한 일에 가담 또는 스트레스성 질환, 이런 것들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6월에는 경과 신이 실제로는 가장 세력이 강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편인 정인의 별이 되겠죠. 어쨌든 학문이나 문서나 이런 쪽으로 내가 뭔가
행위를 해서 자격증을 딴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 유월이 실제로는 좀 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계유월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갑과 을을 절대지로 만들기 때문에 여자의 경우에서는 자식에 관해 신경 쓸 일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계유월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임은 나에게 정인의 별이 되죠. 정인이 목욕지에 들어가서 뭔가 내가 아니죠. 나에게 겁재의 별이 되죠. 임은 겁재의 별이 되는데, 자, 겁재가 목욕지에 들어갔다는 것은 나에게 이복 형제라든지 또는 나에게 반대의 경향성을 가지는 그러한 동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목욕지에 들어가서 뭔가 소모 지출을 동반하고서 뭔가 시선을 이목 집중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인자로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나는 병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병지라는 것은 병에 든 상태와 같으므로 나보다는 실제로는 이미 더 기운이 더 강대하므로 내가 뭔가 재물적으로 다툼이 발생했을 때는 오히려 겁재가 더 승산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유월에서 이 계유의 육친을 가지고 한번 풀이를 해본다면 이 계우는 실제로는 6월 7일서부터 한 15일 정도의 운으로 보시면 되는데 보통 비견으로 표현이 되어서 동업작사나 손재고통, 비겁은 어쨌든 재물을 파는 역할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형제의 도움이나 보조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형제의 도움이나 보조가 있다면 재물을 파는 기운을 이미 가지고 있으므로 뭔가 그에 대한 대가 보상을 확실히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형제의 도움이나 보조라는 것입니다. 또는 동업 환경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동업 환경도 확실히 대가나 보상을 해줘야 되는 달이 바로 계유월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유는 편인의 별이 들어왔습니다. 편인은 식신을 완전히 억압을 하죠. 또 그러니 활동성 둔화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건강 불안 이런 것들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의 입장에서는 이번 달 이 계유월 같은 경우에는 각별히 건강에 신경을 더 유념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인의 별은 보통 일의 지연이나 수화인의 건강 불안, 즉 식신을 실제로는 극하는 효과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는 문서 취득이나 사업 축소나 위축, 편인은 실제로 그렇게 좋은 문서는 취득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자격증이나 라이센스를 추구하는 쪽으로 오히려 쓰신다면 이 유를 좀 더 편안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4년 9월 운세 중에서도 계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9월 계유월 운세 중에서도 지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유월 운세라는 것은 9월 7일 12시 10분 백로서부터 시작을 해서 10월 8일 3시 59분 한로 전까지의 운을 이야기합니다. 자, 어쨌든 갑진년에 계유월이 왔다는 것입니다. 즉 계유, 진유는 육합의 경향성을 띠게 되죠. 어쨌든 유와 진이 활발한 활동성이 이루어지는 달이 될 수도 있고 또 진중에는 을과 개와 무라는 지장간이 존재하는데 이 개수가 천간에 투출함으로 인해서 이 개수가 뭔가 이벤트나 사건, 인물적인 상황들을 많이 연출하게 되는 달도 됩니다. 자, 천간의 경우에는 앞에서 많이 다루어 보았고 이제 지지에 관해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라는 것은 유가 왔을 때 이 자는 천간으로 두면 개수가 되죠. 즉 개수가 사지에 든 모양과 같아서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죽음의 상태와 같은 상태의 모양이므로 많은 위축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축은 삼합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와 유와 축이 합쳐서 금국을 이루게 되죠. 즉 축은 이 유를 만남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토의 역량이 약화가 됩니다. 즉 토의 기능이 상실이 되고 또 합탐망하의 기운으로 인해서 망실된 기운으로서 조장이 됩니다.
즉 축의 기운이 나는 토가 아니고 너는 금이에요 하고 놀게 된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축을 축 그대로 쓰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는 유에서 제가 잘 쓰지는 않지만 원진이라는 신살이 붙습니다. 원진이라는 것은 꼴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즉 손모된 모양, 삐딱하게 쳐다보는 모양으로서만이 써질 수 있는 것이고 제대로 된 인의 모양으로는 쓰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전달이 신월이었죠. 신에서 축 맞아서 즉 거의 반쯤 죽은 상태와 비슷한 상태가 바로 원진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태지라는 것이 뭡니까? 수옥살이죠. 즉 뱃속에 아이가 3주 내지 4주 된 상태로 극도로 위축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이 근국이 왕성해졌을 때는 임묘진 자체가 다 봄이 이제 가을에 대적하지 못하고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어진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묘 같은 경우에는 유가 오면 충에 의해서, 충이라는 것은 타이에 의해서 이동 변동해야 될 상황,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또 이 묘를 천간에 두면 을이 되고 을은 이 진의 유의 절지가 됩니다. 12운성으로. 따라서 이 뭔가 내가 떠밀려서 변동해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묘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여기에서는 그 기운이 완전히 끊어졌으니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나의 기운을 쓰겠다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용진자는 진은 유와 육합을 하게 됩니다. 합이라는 것은 늘 합탑망하로서 망실된 기운을 많이 조성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세일가담이라든지 신생, 특히 삼합이 더 사회적인 목적인 합이므로 더 신생이나 세일가담이 많이 오는데 그 결국의 끝단에 가서는 토의 기능이 상실되듯이 망실된 모양으로 잘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육합은 실제로는 가족의 합이죠. 보통 부부의 합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결혼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길할지 몰라도 그 자체로서 뭔가 사회적 활동성을 부여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면이 있고 또는 부부가 동시에 뭔가 일을 획책을 해서 꾸며나갈 때는 그런 대로 도움은 줄 수는 있으나 이 용진자가 유를 만나서 진유가 합하면 금이 됩니다. 따라서 그 모양 본색이 본질의 모양이 완전히 변색되어서 진의 역할을 제대로 쓸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는 유를 만나면 사유합이 되죠. 실제로 사중에는 경금이 지장간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경금의 지장간이 무경병으로서 들어 있는데 이 경금이 신에서 망신을 하고 이 6월에 와서는 완전히 내 안에 속 것을 다 내어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사의 역할이고 실제로는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주는 그런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내가 사회적 목적의 합으로서 신생세일 가담을 하면 나중에 결과물은 사는 유로서 완전히 끄들려 가므로 그 기운을 다 쓰기는 어렵겠죠. 따라서 이때는 뭔가 세일을 가담하지 않는 게 실제로는 좋습니다. 보통 합으로서 신생세일 가담, 자의에 의한 이동 변동을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모양의 끝이 그렇게 길할 모양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는 실제로는 천간을 들면 정이 됩니다. 정은 유에서 장생의 모양이죠. 즉 장, 펼쳐져 있는 모양으로서 이 오는 이 유를 만나서 실제로는 많이 펼쳐지는 활동성이 많이 펼쳐지는 그런 모양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미라는 것은 실제로는 무기, 미와 축과 미를 기로서 배속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지지에 있는 미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미는 실제로는 이 미는 해묘미의 운동성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지 이 사유축과는 궤도가 완전히 정반대의 궤도이죠. 따라서 이때는 격각이라고 하여서 뭔가 조건부로서 활용을 한다든지 또는 이동 변동, 역마와 준하여 이동 변동해서 뭔가 목적을 달성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되어야지만이 미는 그런 대로 써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은 실제로는 유에 이 신을 천간에 두면 경금이 되죠. 경금이 유의 제왕주로서 그 기운이 강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양인의 기운도 동반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물은 뭐냐면 어쨌든 생을 하여 유를 더 활발하게 신생유라고 보셔서 그 결과물은 어쨌든 유를 겁재를 더 활발하게 하는 효과가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주동을 하여 끌고 가더라도 나중에는 그 마지막 끝단에는 어쨌든 이 유가 더 세어진 결과물로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지지유는 유와 유는 실제로 유유 자영살로서 뭔가 형벌, 수술, 또는 구설 잡음이라든지 또는 송사시비라든지 병원 갈 일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동반하게 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팔자 내에 유가 있을 때는 더더욱 그런 작용이 많겠지요. 그리고 이 걸록이라는 게 12운상상 이 신금은 유에서 걸록지로서 망신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망신이라는 것이 속옷을 내 보여주지 않아야 될 곳을 보여줘야 되는 그러한 작용력도 있죠. 따라서 보통 결혼을 하는 연애를 하는 경우에는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창작 활동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이 들거나 어린 경우에는 병원 간 일도 동반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형이라는 것은 또 내가 주도해서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취하기에는 어렵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양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느 정도 깎고 너도 어느 정도 깎아서 그렇게 해서 뭔가 조정을 해서 맞춰 나간다는 뜻이 있으므로 내 것으로 다 취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하면 내 것으로도 취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술은 그렇게 크게 존재는 하지 않는데 어쨌든 술도 실제로는 토의 작용력이 신유술이 방합으로서 묶여짐으로써 토의 작용력이 허물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토의 영향이 약화된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자, 끝으로 돼지 해자는 천간을 들면 임수가 되죠. 임수는 유의 목욕지가 됩니다. 어쨌든 뭔가 소모지출의 인자를 안고 있으면서 뭔가 남들에게 폼이 조금 드러나서 주의 시선 집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작용력이 있는 것이 이 돼지 해자의 작용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 해도 또한 마찬가지로 해묘미는 목의 경향성을 나타내는데 이 유는 사유축으로 금의 경향성을 나타내므로 이것도 뭔가 조건부라든지 역마의 모양으로 써질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4년 9월에서도 지지에 관해서 한번 간단하게나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